제일 먼저 공부했던 것은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을 비교하는 부분이었고요. 맞지? 됐죠? 나은이는 나중에 영상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엄청 중요하고 어려운 주제라고 했었는데요. 두 번째 주제가 뭐였죠?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였죠. 됩니까?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회문화 현상이 나타났어. 인간들의 행위 현상, 문화 현상이 나타났어. 그 현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시선,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의 문제예요. 알았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크게 본다. 뭐라 그래? 거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 거대한 시각의 관점이다. 알겠지? 해요? 거가 무슨 거자? 크다. 선생님 거대하잖아. 크다. 알겠죠? 크다. 그러면 이거에 대비되는 개념이 뭐야? 이 시적 관점은 개개인들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주체다. 외부적인 사회구조 상황에 구속되어서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이 개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네들이 그때그때 의사의 합치를 통해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변경시켜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는 개인의 의식의 교류와 작용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의식들이 달라지고 상호작용 관계가 달라지면 그만큼씩 변경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는 뭐야? 실체가 없어. 독자적인 실체성이 없어. 그냥 단지 뭐인 거야? 사회는? 개인들의 단순 결합물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반은 원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 첫 번째 수업을 하던 시간에는 알겠죠? 윤서, 예서, 동환이 알겠죠? 그리고 윤지까지 맞죠? 윤지 맞죠? 윤지. 유진이까지. 이렇게 네 명의 성향의 합으로 원래 첫 번째 수업이 이루어졌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는 어땠어요? 조금? 이 유진이가 대답도 막 하고 그러니까 좀 활기가 넘쳤었죠. 근데 두 번째 수업은 얘가 없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업이 좀 착 쳐져가지고 말이야. 두 번째 수업은. 왜? 유진이의 활력이 사라졌거든. 알겠죠? 이해돼요? 지친 우리 윤서와. 알겠죠? 버티는 예서 사이에서 선생님이 어찌할 줄 모르는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알겠죠? 근데 지금은 나은이가 들어오면서 어때? 약간 활력이 또 넘치죠. 됩니까? 얘가 들어오니까 또 얘가 또 활력이 생겨요. 뭐 너의 비타민이야, 얘가? 알겠지? 너는 나의 비타민이야? 그지? 뭐 이런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딱 그 구성원들의 성향의 단순 한 만큼 사회적 성향은 드러나고 구성원이 바뀌면 그만큼씩 바뀌어간다. 우리 사회구조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사회구조는 실체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개개인들만이 실체고 얘네들의 결합으로 그냥 드러나고 얘네들이 일부가 바뀌면 그만큼씩 변경되는 거고. 알겠죠? 그러니까 독재적인 실체성이 없어.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이야. 그래서 시그마 개개인은 이코로 뭐다? 사회다. 시그마 알죠? 아, 내 김강일 이 양반 이거 안 가르쳤어? 네. 시그마 다 더한다 이 뜻이라니까. 다시 뭐라고? 개개인 단순 결합물이다. 사회는 이코로. 알겠습니까? 되죠? 그런 얘기죠. 알았지? 그래서 개인과 사회관계를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시각. 개인과 사회관계를 이렇게 사회는 개개인의 단순 결합에 불과하고 알겠죠? 개개인의 성향의 합으로 사회는 드러나고 개개인들의 성향이 바뀌고 구성원이 일부 변경되면 그만큼씩 사회구조는 변경되어 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개인 사회관계를 이해하는 관점을 뭐라 그래? 사회 명목론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명목이 뭐야?
이름 붙여진 그런 뜻이야. 다시 뭐라고? 이름만 붙여져 있는 거야. 그냥 우리 반을 부를 때 알겠죠? 김동완, 강혜서, 서균서, 구나은 이렇게 부르려니까 글자 수가 몇 글자야? 12글자란 말이야. 너무 길잖아. 알겠죠? 사실 우리 반은 딱 그 성향만큼 드러나는 거지만 이렇게 다 붙여 부르자니 너무 길어. 그래서 그냥 이름만 사회라고 이름만 붙여놓은 거야. 다르게. 사실 우리 반은 그냥 무슨 반이야? 김동완, 강혜서, 서균서, 구나은 반이야. 딱 그 성향이 한 만큼 드러나는 반이야. 알겠죠? 활력이 넘치다가 지쳤다가 완전 지쳤다가 활력이 좀 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맞는. 알겠죠? 그런 반인 거야. 알겠죠? 요게 사라지면 활력이 있으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끌어내리면서 처지는 반이 되는 거고. 말도 이해됩니까? 딱 그 성향만큼 드러나는 거다 이 얘기야. 이름만 붙여놓은 거다. 다 부르기 복잡하니까. 실체성이 없어 사회는. 그래서 개인과 사회관계를 바라볼 때 사회는 이름 붙여진 명목일 뿐이고 실체성은 누구밖에 없다. 개개인들밖에 없는 거다라고 바라보는 이런 관점으로 개인 사회관계를 바라보면 어떤 사회문화적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사회 구조 이해를 먼저 하겠어? 개개인의 의식 분석부터 하겠어. 개개인의 의식 분석부터 하는 거야. 개개인들의 성향이 어떤지, 개개인들이 어떤 관계를 서로 맺는지, 둘이 붙으면 엔도핀이 도는지 안 도는지 뭐 이런 거 보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걸 보면 사회 전체가 이해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시각을 미시적 관점이라고 해. 항상 이렇게 사회는 명목, 이름 붙여진 것에 불과하다. 개개인만이 실체성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 행위 현상들이 나타날 때, 사회 문화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때 항상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부터 들여다보게 돼. 이런 시각을 미시적 관점이라고 하지. 이해됐어? 오케이, 좋아요. 반면에 거시적 관점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야? 개인이 사회를 만드는 거다, 사회가 개인을 만드는 거다. 사회가 개인을 만드는 거다. 개인은 수동적 존재야. 그냥 사회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그런 수동적 존재라고. 돼요? 이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해. 사회 구조가 뭐라 그랬지, 윤서야? 뭐, 사회 구조. 전통, 언어, 예절, 관습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만들어진 우리의 가치관이나 행동을 구속하는 틀이야. 분명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전통이나 예절이나 관습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를 올가매는 구조가 있어. 우리의 행동을 구속하는 틀이 존재한다고. 이해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우리 사회는 항상 그래 왔죠. 남자는 치마 입어요, 안 입어요? 너희들은 치마 입고 난 치마 안 입죠. 내가 여기서 미니스커트 입고 수업한다고 생각해봐요. 뛰쳐나갈 거잖아요. 님 이러려고 나갈 거잖아요. 그죠? 남자는 치마 입으면 왜 안 돼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남자는 치마 입으면 왜 안 돼요? 편하잖아요. 나도 입고 싶다 왜 안 입어요? 우리의 전통이 그래 왔어요. 남자들은 그런 걸 안 입는 게 전통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예절화되어 있었고 그렇게 관습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거기 구속돼 버려요. 이해돼요? 혹시 여기 학원 선생님들 중에 남자 선생님 스커트 있어요? 못 봤죠? 왜 남자들은 안 입냐니까? 없잖아요. 이해됩니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명절 때가 되면 항상 누구 집 간다고요? 당일날 아빠 집부터 들렀다가 저녁이나 다음날 엄마 집 가죠. 그죠? 왜 그래요? 그냥 우리의 관습 전통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삼는 사람들도 갖는 사람들도 많죠. 왜 꼭 남자 집부터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뭐합니까? 못 벗어나요. 이해되죠? 너 왜 구씨예요? 아빠 성 그럼 엄마도 구씨예요? 엄마 무슨 씨예요? 근데 너 왜 구씨예요? 우리 자랑 선생님 김씨인데 우리 자랑 선생님 김씨성을 버리고 왜 구씨로 갔어요? 그래 안 그래요? 같은 과구만. 왜 그랬어요? 그냥 우리 사회는 그래요. 이해돼요? 넌 나중에 네 자식 낳으면 구씨 하고 싶죠? 근데 구씨 안 할 거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우리 구씨 멋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구씨가 LG가 아닌가? LG가 아마 구씨 집안일걸? 맞을 텐데요, 그죠? 여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뭐 본자 돌림인가 막 그럴 거야 아마. 구본 모시기 막 이렇게 있어. 어쨌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사회 구조를 이루면서 언어, 관습, 예절, 전통 막 이런 것들, 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어때?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틀을 만들어 버린다고. 그럼 우리는 그 틀에 그냥 구속돼요. 우리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주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야. 개개인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사회에 의해서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작은 희망조차 꿈조차 욕망조차 전부 사회가 만들어준 틀 안에서 꿈꾸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알았지? 그런 거라니까. 되죠? 그래서 사회 구조는 우리를 구속하는 뭐가 되겠어? 틀이야. 외부적인 틀. 그래서 이런 사회 구조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또는 개개인들의 행동을 뭐 해요? 구속해요. 되십니까? 개개인은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사회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동적 존재예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알겠죠? 되게 자율적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찮은 것들아. 알겠죠? 사회에서 그냥 순응하고 복종하는 존재일 뿐이야. 알겠죠? 너 자식 굿이 안 할 거잖아, 또. 쿠봐요. 그지? 결혼하면은 일단 신랑 집부터 달 거고요. 난 싫어. 난 당일날 무조건 우리 집부터 갈 거야. 그리고 네 남편 데리고 그 명절 당일날 아침에 데리고 오면 니네 엄마가 참 잘했다 그러시겠어요? 우리 딸 잘했네, 그죠? 신랑 우리 집부터 데리고 와서 잘했대요. 그럴까요? 미친년아 그러죠. 어디 집안 욕을 처먹이려고 갔다 와 있냐나 그러지. 맞죠? 욕부터 처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예요. 사회구조적 틀에 어긋나지 못해요. 거기에 의해서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존재예요. 이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해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이네들이 볼 때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일까 사회는? 아니야. 개개인의 바깥에 혼자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면서 개인을 만들어내고 형성하는 그런 틀이야. 그래서 사회구조는 뭐라고 말해? 사회는 개인의 외제하는, 다시 뭐라고요? 외제 무슨 뜻이라고? 바깥에 있다. 제가 있을 제자라니까. 재직 증명서 그럼 뭐라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증명서. 재학생, 학업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제가 무슨 제? 있을 제. 그러니까 외제, 바깥에 있다. 개개인의 단순 결합이 아니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김동완, 예서, 윤서, 나은이 알겠죠? 요 단순 결합물이 아니라 우리들의 바깥에 홀로 존재하면서 우리를 그냥 올감해버리는 알겠죠? 그런 외부에 존재하는 틀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외제하는 개인의 외제하는 하나의 실체야. 이해돼요? 이렇게 바라보지. 알았어. 좋아요. 그러면 이들이 볼 때는 시그마 개인은 이코르 사회일까? 사회는 개개인들의 단순 결합물일까? 아니야. 이거보다 더 거대한 어떤 존재가 사회야. 이해돼요? 개인은 거스를 힘이 없어. 알아듣겠죠? 그래서 재밌는 게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향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내가 신혼여행 가보니까 이제 여러 나라의 신혼 부부들이 다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한국인인지 그냥 보이던데요. 가면 일단 그래 동양 사람들 계통 중에서도 우리 몽골리안 계통들이 있어요. 중국 애들, 한국 애들, 일본 애들, 대만 애들 막 이런 애들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섞여가거든요. 신혼여행 막 우리 태국 막 걔네들 다 동남아로 가요. 무슨 일본 애들은 다 유럽 가는 줄 알아? 알겠지? 그래서 동남아에 있는 코사무이 섬이었는데 가는데 이게 다 섞여 있으니까 누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조금 지나니까 다 보여요, 그냥.
뭐가 보이냐면 봐봐. 이제 공항에서 화장실을 이제 내리면 비행기 내리면 화장실을 일단 당연히 뭐 몇 시간 타고 갔으니까 가겠죠. 그럼 화장실 앞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서 있을 때 태도를 보면 알아요. 여자가 남자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죠. 줄도 서야 되고. 그러니까 남자가 일찍 볼일을 보고 와가지고 뭐 합니까? 기다려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요. 여자 핸드백이나 짐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그게 달라. 이 스윗함의 정도가 달라. 선생님이 이렇게 핸드백 옆에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옆에 나하고 똑같이 핸드백 들고 있는 새끼가 있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커플티야, 저 집도. 우리 집도 커플티야. 알겠죠? 이런 낯뜨거운 짓거리, 이 스윗함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일본 남자들 얼마나 걔네들은 남자애들이 완전 쓰레기야, 쓰레기. 그 인간이 아니라니까, 걔네들은. 무슨 여자를 종다루듯이 다뤄요. 알겠죠?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죠? 확연히 후분돼요, 이런 것들이. 커플티 외국 애들은 낯뜨거워서 안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남자애들이 졸라 큐티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린 그런 짓거리 많이 하죠. 그죠? 됩니까? 그냥 보여요. 왜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런 성향을 보일까요? 사회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들이거든. 우리나라 TV, 뭐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때? 남자들 맨날 그 지랄하고 있어. 맞죠? 막 일본 같은 데 가면 뭐해? 남자애들은 맨날 거드름 피고 막, 알겠죠? 음식 차려 놓으면 스고이 이런 식이야. 그죠? 맨 그 지랄이 나고, 그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알겠죠? 이건 되게 맛있네? 우리는 이런 거지. 스고이가 어디 있어? 되십니까? 이런 거지. 자, 그러면 거시적 관점 이렇게 보면 얘네들은 어때요? 거시적 관점의 바탕이 되는 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이 이론. 이거를 우리가 사회 실제론이라고 불러요. 다시 뭐라고? 사회 실제론. 말뜻 그대로 뭐예요? 개인과 사회 관계를 바라볼 때 사회는 뭐다? 개개인의 단순 결합이 아니라 독자적인 실체다. 개개인의 그냥 단순 합에다 이름만 갖다 명목으로 붙여놓은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독자적 실체로 존재하면 개인을 구속하는 틀이라고. 하나의 실체성이 있다고, 사회가. 얘는 실체가 없는 거야. 이름만 붙여놓은 거야. 사회라는 이름만 붙여놓은 거지 실체는 개개인들이 밖에 없는 거야. 구성원인 개개인들. 근데 이거는 사회 자체가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며 얘가 뭐한다? 개개인들을 구속하는 외지적 틀로 존재한다. 개인은 거기에 의해서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존재일 뿐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 관계를 이렇게 사회는 실제하며 개인은 거기에 구속되는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봐 버리면 사회 문화적인 어떤 인간 행위 현상 같은 게 나타났을 때 뭐부터 보겠어, 항상? 얘네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이해하려고 들겠죠. 그걸 보면 그냥 얘가 보인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 현상은 뭘 보면 돼? 한국 사회의 특성을 이해하면 그냥 보이는 거지. 이해가 되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 이런 거 분석 안 해도 돼. 한국 사회라는 사회의 큰 특성을 이해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읽힌다는 거야, 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아무래도 개인 사회 관계를 이렇게 사회는 독자적 실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거시적으로 항상 사회구조 분석을 우선적으로 하게 돼요. 이걸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죠. 자, 이런 거시적 관점에 속하는 이론이 두 개가 있다 그랬고 하나는 뭐가 있고요? 기능론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갈등론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에 속하는 이론으로 뭐가 있었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거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상이론이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부릅시다. 상상이론. 알았지? 자, 상상이론은 미시적 관점이니까 개개인의 의식, 개개인들의 상호작용 관계 이걸 통해서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경돼 가는지를 설명해요. 한 번만 다시. 얘는 미시적 관점이니까 개개인들의 의식을 분석하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어떻게 사회구조가 만들어지고 개인의 의식이 변화되고 개인 간의 관계가 변화됨으로써 어떻게 사회구조가 변경되어 가는지를 설명해요. 사회는 단순 결합물이니까. 이해되죠? 그 대표 이론이 바로 뭐라고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라고요. 되십니까?
규범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개개인들은 외부에서 어떤 외부적 상황이 주어집니다. 이해돼요? 외부에서 어떤 외부적 상황이 주어집니다. 뭐 남자끼리 딥키스를 날려요. 전철 한복판에서. 이해됩니까? 이때 여기에 대해서 개개인들은 주관적으로 뭐 합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판단하겠죠. 저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도 꽤나 개방적이 되었군.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건 범죄야. 저 새끼들은 잡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새끼들도 있고. 알겠죠? 여러 가지 주관적인 개개인들은 판단들을 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런 개개인들이 그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개인의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공유하려고 든다고. 사람들은 누구나 뭐 하고 싶어 합니까? 내가 원만한 관계 속의 인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옳다 그르다라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판단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 받고 싶어 해? 확인받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뭐 좋다 싫다 자신의 감정을 뭐 해요? 굳이 상징적 행위를 통해 드러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괜히 남자끼리 그거 하면 뭐 합니까? 아유, 이런 태도를 보인다든가. 알겠죠? 어떤 사람들은 막 인상 찡그려서 뭐 합니까? 막 주변을 막 바라봐요. 막 이러면서 막 바라봐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저거 아니지 않아요? 이거 너무한데, 이거? 이거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싫으면 뭐 하면 돼? 씨부러 안 보면 되지, 그냥. 맞아요, 틀려요. 왜 굳이 그거를 가지고 막 이러면서 왜 그러고 있습니까? 왜?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야. 알아듣겠죠? 괜히 혀를 왜 끌끌 차요? 말세야, 말세. 이 지랄 왜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야. 내가 틀리지 않죠,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게 맞는지 아닌지 뭐로 확인하면 된다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 걔네 둘이 딥키스 날리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 알겠죠? 이거 하겠어? 그냥 뭐 하겠어? 그리고 그냥 가겠지. 역한으로 가겠지, 보기 싫으면. 알겠죠? 굳이 거기서 막, 알겠죠? 왜 쯧쯧쯧 말세야 말세 막 이걸 왜 합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 미쳤어? 그죠? 이거 왜 하는 거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건 아니지 않아요? 라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야. 알았죠? 근데 이런 딥키스를 날리는 이런 상황에 남자끼리 그 상황에 뭐 했어? 사람들이 하나의 방향성의 감정적 공유가 일어나서 상황에 대한 상징적 행위가 감정적 공유가 일어났어. 한 놈은 막 찌릿거리고 있고, 한 놈은 막 제스처를 통해서 막 아니지 않아요 표현하고 있고, 한 놈은 막 울고 있고, 알겠죠? 한 놈은 막 바닥을 뒹굴고 있고, 아저씨 한 명은 막 뻔하게 막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 알겠죠? 이 자식들이 막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 야, 뭐 어떻게 된 거야? 그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 사람들은 감정을 드러낸다니까? 알겠죠? 몸짓이 됐든 표정이 됐든 아니면 괴성이 됐든 언어 욕이 됐든 제스처가 됐든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 근데 이게 하나의 방향으로 뭐가 일어났어? 상황에 대한 공유가 일어났어. 다 함께 부정적인 제스처 상징을 공유했다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비로소 사람들은 뭐 해? 그지? 남자끼리 저러는 건 아니지. 봐봐, 사람들 다 똑같잖아, 지금 반응이. 알겠죠? 내가 틀린 거 아니야. 아직 한국 사회에서 남자끼리 저러는 거 아니야. 이걸 받아들이게 된다고, 드디어. 이해됩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함께 받아들여요. 자신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면 받아들여요. 그럼 상황에 대해서 뭘 내립니까? 정의를 내리게 되죠. 알았죠? 돼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것이다? 사회 제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의 정의가 달라졌어. 상황에 대한 공유가 달라졌어.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어때? 우리나라도 좀 개방적이 됐네. 뭐 외국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인데 뭐 알겠죠? 태연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 알겠죠? 내가 막 뭐 했는데 막 이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날 보고 뭐 이런 반응이야 뭐 왜? 오히려 이런 반응이야. 보기 좋구만 이 새끼. 오히려 이런 반응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다들 그래. 뻘쭘해지는 거죠. 왜 이래 이거? 내 생각이 잘못된 거야? 생각해보면 뭐 외국은 일반적이라고는 하던데 그래 뭐 나한테 피해준 것도 없고 내가 왜 그랬지?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죠? 그러면 상황에 대한 공유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 오히려 태어나고 문제시하지 않는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런 공유가 일어나면 상황 정의가 달라진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사회제도도 변경되는 거예요. 남자끼리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이해됩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되십니까? 오케이? 혹시 환승연애 보나요? 네. 엄청 재밌죠, 그죠? 약간 각본이 있나 그거? 상황에 맞게 딱딱 떨어지는 게 뭔가 약간 그지? 근데 그 환승연애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헤어진 커플인데 남자 여자 헤어진 커플인데 여기는 여자애가 이제 헤어졌어. 둘이는 헤어진 커플이야. 근데 이제 과거 X죠. 근데 여자애가 다른 남자애한테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원래 그렇게 서로 환승하라고 데이트 시키는 프로니까 알겠죠? 근데 이 남자한테 티셔츠를 받았어요. 다시 뭘 받았다고? 티셔츠를 받았어. 알아요? 지연이가 티셔츠를 받았어. 왜? 아직 안 스포하지 마요. 네. 그래요. 그래요. 예서가 티셔츠를 받았어. 알겠죠? 은호하고 헤어졌단 말이야. 근데 티셔츠를 뭐 한 거야? 다른 남자의 티셔츠를 이 전 썸남 이 X 앞에서 티셔츠를 입은 거야. 알았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막 난리를 치더라고. 이 남자도 와가지고 너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럴 수 있냐? 이해되죠? 또 이 남자하고 또 이쪽에도 이렇게 커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여자도 왜 네 티를 제가 입고 있냐? 이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난 그게 웃기더라니까. 굳이 않아요? 아니 뭐 헤어져 놓고 내 티를 제가 입든 맞아 틀려요. 그건 뭔 상관이에요? 지가 뭔데? 이해되죠? 그래서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냐? 아니 무슨 헤어진 마당에 뭐 예의를 차리고 지랄이야. 나는 이거 있을 때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좀 물어보게. 확인받고 싶어.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가.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 있을 때 친구들한테 불러놓고 물어보죠. 야야야, 나 어저께 환승연애 봤어? 야, 근데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물어보잖아. 맞아요, 틀려요?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이 되기를 원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는 기본적 가치관에 어긋나지 않은 인간이 되기를 바라거든. 그래서 이런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외부적인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거기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동의를 구한다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합니까? 계속 수정해 가면서 자기를 원만한 인간관계에 가치관을 가진 인간으로 형성시키고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써요. 이해됩니까? 아직도 생각나. 옛날에 전에 있던 학원에서 과학 선생님이 계셨거든. 근데 정말로 이걸 많이 하시는 분이야. 이런 공감 과정을 너무 해. 짜증나. 그래서 학원에 가면 학원에 딱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사람이 반쯤 누워 있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어. 그거 뭐 하자는 거야? 내 얘기 좀 들어달라 이 얘기야. 그럼 선생님은 일단 짜증나죠. 출근하자마자 제 얘기 또 들어줘야 돼 싶죠. 그럼 가가지고 뭐예요? 또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왜요? 그러면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막 생기가 돌아. 그러면서 붙들고 막 얘기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동의를 해주죠. 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러면서 뭐죠? 아유 잘했어. 상종하지 마 그런 사람. 너무 좋아해 막 좋아가지고. 이해되죠? 그 뭐 하는 거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죠. 니네도 많이 해봤죠?
특히 윤서 맨날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야야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아까 오는데 말이야 말하면서 그죠? 그럼 뭐 해줘야 돼 옆에서? 공감해줘야 돼. 근데 가갖고 너 왜 그랬마?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혼자 막 뻘쭘해가지고 막 애들 막 찾아가면서 여러 명 또 물어. 야 근데 쟤는 아니랬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그죠? 여러 명한테 욕을 처먹고 나서야 내가 잘못됐구나 인식하죠. 내 말 이해됩니까? 사람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니까. 그러면 어떤 사회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사회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사람들의 개개인의 외부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상징적 공유를 통해서 이게 공유가 일어나게 되면 그게 제도가 되는 거고, 외부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생각들이 달라지고 상징적 행위의 공유가 달라지면 그만큼씩 변경되어 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변경된 것들도 꽤 많죠. 남자가 메이크업 하는 거 뭐 이런 거. 옛날에는 꿈도 못 꿀 일이야. 어디 기집애 새끼도 아니고 남자애가. 알겠죠? 우리 때는 꿈도 못 꿨어. 알았지? 나도 하고 싶었다 뭐. 알겠죠? 우리 때는 안 돼 그게. 뭐 귀걸이 남자 귀걸이 메이크업 이러면 게이 소리 들었으니까 우리 때. 게이야? 말하면서 그죠? 사람들이 막 멀리하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요즘은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꽤 많죠. 선생님이 얘기했지. 나 강남 갔다가 나 깜짝 놀랐다고. 다 차은우야 애들이. 졸라 잘생겼어 진짜. 그지? 근데 성형외과를 다 같은 출신인가 봐. 똑같이 생겼어 다 남자애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 다 메이크업 했는데 되게 잘생겼어 애들이. 전부 빼빼 꼬라가지고. 남자는 이렇게 생겨야지 세상에. 그렇게 빼빼 꼬라가지고 그죠? 에휴. 자, 파푸아뉴기니 미남입니다 선생님은. 자. 어쨌든 이해됩니까 요거?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고 변경되고 하는 게 사회 제도예요. 그럼 잘 생각해봐. 옳고 그름의 가치는 어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매번 달라져. 이해돼요? 사람들이 어떤 감정, 그 외부적 특정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공유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해되나? 나 요번에 보다가 나 깜짝 놀랐네. 환승연애 뭐가 나왔냐면 와, 이렇게 여자애가 한 명이 있고요. 왜? 여기 X 남자애가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X가 같이 나와요. 얘가 X1, X2예요. 전 남친, 전전 남친이에요. 그죠? 웃기더라고. 그럼 얘네 둘은 어떻게 질투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얘는 또 다른 남자애들하고 막 데이트하고 다녀. 그 둘이 모여갖고 막 같이 뭐해 막. 형님 그러면서 막 얘기를 나눠. 이게 얼토당토 않은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래 안 그래요? 골 때리더라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적 주제로 막 다뤄지기는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됩니까? 근데 외국 영화에선 이런 걸 꽤 봤어. 외국 영화나 이런 데서는 그런 장면 보지 않았어요? 어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전 남편이 있어. 그래갖고 여기 있는 아내가 키우는 아이들이 이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야. 근데 이 새 남편하고 키운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전 남편이 뭐해? 이 집 애들을 뭐 면접 교섭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데려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애들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죠. 밥 사주고 이렇게 가면 여기 남편이 나와갖고 서로 이 전 남편하고 현 남편하고 전 남편하고 현 남편하고 둘이 막 반갑게 인사해요. 이해되죠? 쿨하게.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이 안 되죠. 주택부터 날라가야죠. 맞아요, 틀려요. 어디 남의 집 파탄 내고 이 새끼야 이러고 주택부터 날라가야죠, 우리는. 알겠지? 뭐 조금만 뭐 있으면 막 화부터 내고 이래야 된 정상이죠. 됩니까? 근데 외국에서는 이런 게 일상화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 나 이거 보면서 야, 근데 이게 그렇지 않나? 얘는 이 여자애가 자기 다음에 이 남자하고 사귀었고 새 남자들한테 찝쩍거리고 있어. 근데 그런 걸 수용하고 얘를 어떻게든 쟁취하려고 애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전혀 거리끼지 않는 세상이 된 거지. 옛날에는 막 혼전순결 막 이런 걸 막 바라보던 시대도 있었잖아. 그렇대잖아. 이해되죠?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런 걸 바라보는. 그지?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것까지도 그냥 일상적으로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가치관은 매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옳고 그름의 가치는 항상 어떻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가치 상대주의적 시각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다시 뭐라고요? 각 사회마다 달라요. 미국의 우리나라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요. 맞죠?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술을 먹는 행위에 대해서도 베트남 사람들의 인식은 부정. 안 돼, 그건 절대. 어른과 아이들이 담배 피는 건 괜찮아. 골 때리죠? 거긴 그렇대요. 우리나라는 어른하고 아이가 담배 피는 건 말이 안 되죠. 가서 한번 해봐. 아빠 담배 안 돼. 안 되죠, 우리는 이건. 근데 술 한 잔은 돼야 안 돼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 한 2년 지난 다음에 아버지 술 한 잔 합시다. 돼야 안 돼요? 되죠. 맨날 아빠하고 같이 술 먹으면서, 그죠? 베트남 그거 안 돼요. 거기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공유한 거니까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가치는 각 사회마다 다르다. 왜? 구성원들이 공유 방식이 다르니까. 알았지? 야, 이제 상상 이론이 왜 미시적 관점 사회 명목론에 속하는지 알겠죠? 개개인들의 의식의 합치를 통해 어떻게 사회 제도가 만들어지고 개인의 사고 방식이 달라지면 어떻게 사회 제도가 변경되어 가는지를 개인의 의식 구조, 개인 간 관계를 통해서 설명한다고. 이해되죠? 거시적 관점에는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습니다. 알겠지? 두 개 다 공통점은 뭘까? 사회 실제론적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고 거시적 관점에 속하는 이론이니까 개인은 어떻게 외부적 상황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공유하고 내면화시켜가는가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야. 그건 얘가 하는 거고. 알겠죠? 얘는 뭐부터 설명해? 사회 구조란 이러한 속성이 있어. 이걸 먼저 설명해. 그 사회 구조가 갖고 있는 기본 속성을 이해하면 개인들은 그냥 이해된다는 거야. 구속된 존재니까 개인들은. 이해됩니까?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은 사회 구조는 이런 거야. 사회 구조의 속성을 먼저 설명해. 사회 구조를 먼저 규정 짓는다고. 이해됩니까? 기능론자들은 사회 구조는 어떤 속성이 있다라고 말해. 사회 구조는 완전 무결한 틀이라고 이야기해. 다시 뭐라고? 완전 무결. 무슨 뜻이죠? 결점이 없고 완벽하다고. 이해되죠? 마치 모처럼 우리의 생명체의 구조, 생체 구조처럼. 그래서 대표 이론이 바로 뭐냐면 사회 유기체설이야. 다시 뭐라고? 유기체가 뭐라 그랬죠? 생명체라니까. 살아 숨쉬는 니네 앞에 거대한 생명체 유기체가 한 마리 있잖아 지금. 그죠 선생님? 이게 유기체 생명체야. 그래서 사회 유기체설에 입각해서 듣고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의 생명 자체는 뭐야? 이코르 사회야. 돼요? 근데 그 생명체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장기들. 선생님 안에 보면 뭐 뇌도 있고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폐도 있고 위도 있고 콩팥도 있고 맞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장기 하나하나들은 뭐라는 거야? 개개인이라는 거야. 이렇게 빗대어 설명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잘 봐봐. 개인은 사회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기능할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존재야. 바꿔 얘기하면 사회를 떠나 독립적으로 혼자 존재할 때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요. 우리 장기들은 그래요. 내 몸 안에서 뇌, 심장, 폐, 간, 위 이런 애들은 내 몸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 건강, 생명체 전체 건강을 위해 일정 부분 기능하고 있고 기여하고 있을 때 그때 의미와 가치를 가져요. 내 몸 밖에 심장을 따로 떼냈어. 독립적으로. 얘 저 순댓집에 파는 그 염통만큼도 못해. 솔직히 그걸 어디다 써.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존재가 돼버려. 내 말 이해됩니까? 개개인들은 그런 거야.
사회 안에서 다른 요소들과 기능하며 사회 전체 건강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기능을 다하면서 그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존재지. 알겠죠? 사회를 떠나 독립적으로 혼자 존재할 때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 개개인들이라고. 말뜻 이해됩니까? 알겠죠? 그래서 장기 하나하나가 생명체의 어떤 전체 안에 들어있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기능할 때만 의미가 있지 독립적으로는 아무런 의미 가치도 없는 존재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조는 개개인들이 수용하고 기능해야 할 대상이야.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생명체의 어떤 이 유기적인 메커니즘, 생체의 이 구조, 우리 몸의 어떤 이 신체 구조, 이게 사회 구조 같은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조의 어떤 주어진 역할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어떤 장기들은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며 조화를 이루어야지 절대 이 구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구조를 바꾸려 해서는 안 돼. 이해돼요? 갑자기 뇌하고 심장하고 서로 역할을 바꾸면 어떡합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사회 구조는 우리 모두가 기능하며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오랜 시간에 걸쳐 짜여진 완벽한 구조이기 때문에 인체 구조 같은. 알겠죠? 이런 구조 안에서 각각의 부분 요소들은 그냥 다 그 인체 구조 안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면서 기능해야지 절대로 스스로가 뭔가를 바꾸려 하거나 사회 구조에 저항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회구조는 모든 개개인들이 수용 기능해야 할 완전 무결한 틀로서 모든 구성원이 완벽한 조화를 수 있게 짜놓은 그런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완전 무결한 틀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기여해야 될 대상일 뿐이야. 알아듣겠죠? 그럼 이네들이 볼 때 봐봐. 사회제도. 쉽게 말하면 뭐 법 같은 것들이죠. 이해됩니까? 이거는 뭐죠? 모든 구성원이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일까요? 아니면 몇몇 기득권층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불평등 구조일까요? 모든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죠. 우리의 인체 구조는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구조인 것처럼 우리 현실의 사회 구조는 우리 모두가 순응하고 기여해야 될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완전 무결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현실의 사회제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고 봐요. 동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봐요. 됐습니까? 이네들은 갈등은 어떻게 인식할까요? 구성원들끼리 갈등해. 부정적 현상이에요. 전체의 건강을 해치고 기능을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알았죠? 이해가 아직 많이 부족할 거야. 좀 이따 갈등론까지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질 거고요. 일단 기능론자들은 변화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왜 원하지 않아요? 지금 현실의 사회 구조는 우리에게 주어진 받아들일 대상일 뿐이고 완전 무결한 틀이라고 바라봐 버리니까 얘네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부르죠? 진보적 시각이라고 합니까? 보수적 시각이라고 합니까? 보수적 시각이라고 해요. 나은아, 보수적의 뜻이 뭘까요? 보수. 보수적이요? 보수. 약간 틀에 갇혀 있는 사람. 보수라는 것은 거의 맞았어요. 안정지향적이다. 다시 뭐라고요? 변화를 거부하고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보수적 성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현실 사회를 긍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
그쵸? 부정적으로 보면 변화하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실을 되게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구조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가자를 주장하죠. 내 말 이해됩니까? 알았지?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되고요. 현실 사회 구조는 완전 무결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능해야 될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보수적 관점인 거죠. 이네들이 기능론이에요. 알겠습니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안정지향적, 변화지향적. 안정지향적 시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지향적 시각이다. 기득권층들이 주로 좋아할까요? 아니면 하층민들이 주로 지지하고 좋아할까요? 기득권층들이 좋아해요. 아무래도 이 사회를 주도하고 이 사회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때? 이 사회의 나쁜 면이 주로 보일까? 좋은 면이 주로 보일까? 그렇죠. 이 세상은 아름다워. 알겠죠? 이러고 말하고 있지. 그래서 주로 기득권층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바라봐요. 우리를 둘러싼 사회구조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 모두가 기능하고 적응해야 될 대상이야. 우리 모두를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구조가 어디 있어. 다 이 사회구조 체제는 다 나름대로 기능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돼.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죠. 됐습니까? 우리의 법 사회제도 어떻다? 우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거야. 함부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안 돼. 받아들이셔야죠. 그 안에서 우리는 기능하고 조화를 이루어야죠. 이런 것만 강조해요. 알겠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건강을 해치고 구성원 간의 조화를 깨뜨리는 부정적 현상이라고만 볼 테고. 알겠습니까? 저번 시간 공부한 게 여기까지였어요. 알겠지? 복습 끝났고요. 조금 쉬었다가 갈등론 들어갈게요. 갈등론자들은 기능론하고 똑같은 건 사회구조는 이런 특성, 속성을 가지고 있어. 이걸 먼저 규정을 합니다. 그 안에서 개인들의 행동 방식을 보는 거지 사회구조에 대한 특성을 규정하는 게 먼저예요. 얘도. 갈등론자들은 사회는 희소 가치를 둘러싼 투쟁의 장이라고 생각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사회적 삶을 살아가면서 공동체 구성원 사회적인 관계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가치들은 딱 세 가지예요. 뭘까요? 사회적 삶 속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부권력, 명예 세 가지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아닐 것 같아요? 맞을걸요? 자, 봐요. 예선은 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이 좋아서. 진짜? 아이들이 좋으면 뭐 보육원 해도 되고 학원 해도 되는데? 그죠? 제가 맡은 반은 솔직히 말해요. 경제적으로 좀 안정적이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어때? 학원 선생님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어때? 지금 인식이 좀 다르죠. 학교 선생님 그럼 뭐 그죠? 학원 강사 그럼 뭐 그러세요, 그러죠, 그죠?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뭐도 높아요. 위신 돼요, 안 돼요? 위신 명예가 높죠. 되십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맞지? 돼요? 윤서는 왜 PD 하려고 그래요? 연예인들이랑 친해지려고. 연예인들하고 친해지려면 코디 해도 되는데? 코디는 좀 사회적 명예가 없으니까. 그렇죠. 명예 있잖아. 나 PD야! 막 이런 거, 그죠? 코디야! 뭐? 코디? 막. 그죠? PD, 막, 우와, 그지? 명예. 권력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막 집 밖으로 막 차은우가 달려와요. 맞죠? 차은우가 PD님 말고 달려와요. 코디가 집 밖으로 뭐라 그래? 너 왜 그래 갑자기? 미쳤나 얘가? 이런다고 그지? 됐습니까?
그런 거죠. 위신도 어때요? 매우 높죠. 부 높죠. 우리는 사회적 삶 속에서 추구하는 게 딱 이거야. 부, 권력, 명예 세 가지라니까. 근데 부와 경제적인 부, 권력, 정치적인 권력, 위신, 명예, 사회적인 명예 이 세 가지는요. 모든 사람이 누릴 만큼 충분히 주어져 있나?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는 없죠. 이 희소하니까. 사람들이 욕구입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 희소 가치를 둘러싸고 싸우고 투쟁하는 거죠. 사실 니네도 그 장애 있습니다, 지금. 왜 명문대 갈라 그래요? 아, 명예 있잖아. 이해돼야 한대요. 어디 나왔어? 동공이요, 말로. 동양미래대학이요. 그래 미래가 있나? 어디 나왔어? 그럼 막 무슨 뭐 경희대요, 막 그지? 서울대요, 말로. 그죠? 그지? 아무래도 부나 위신도 좀 높아지고요. 알겠습니까? 그냥 구멍가게 한다고 해도 알겠죠? 구멍가게 사람들이 무시하면 대학 어디 나왔어요? 나 경희대 나왔는데? 이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러지 그지? 돼 안 돼요?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되죠? 이걸 둘러싸고 지금 투쟁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고등학생들 지금 애들이 한 40만 명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명예 위신 얻으려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야. 10%밖에 못 들어가거든. 이해됩니까? 결국 사회는 희소 가치를 둘러싼 갈등 투쟁의 장이란 말이야. 경쟁 투쟁의 장이란 말이야. 다음, 사회 구조는 누가 만들까요? 사회 구조는 누가 이 사회 구조를 만들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법, 제도, 관습, 전통, 예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를 올가매는 어떤 사회적 틀이라는 게 있단 말이지. 그 틀은 누가 만들어요? 기득권층이 만들어요. 조선시대 때는 유교적인 가치관에 얽매여 있었고요. 여자들은 남자에게 종속된 그런 성리학적 가치관에 얽매여 있었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러다 보니 성리학적 가치관에 입각해 장자 세습의 원칙, 장자 우선 상속의 원칙 이런 것들이 적용됐었고요. 이해됩니까?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조선시대가 누가 세상을 만들었죠? 신진 사대부. 걔네들이 만든 거야. 신진 사대부들이 갖고 있는 성리학적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사회 제도를 주도하는 자들이 기득권층들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네들이 만드는 거지. 그래서 사회 구조는 누가 주도해서 만들어? 기득권층이 주도하고 형성해내는 거야. 이네들이 만드는 구조야. 이해됩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기득권층들은 애써 경쟁에서 승리해 희소가치를 쥐었어. 권력을 쥐었단 말이야. 애써 경쟁에 승리해가지고 말이지. 그러면 경쟁에서 승리해서 기득권층이 된 다음에 모두에게 공평하고 정말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공정 경쟁 질서 확립하겠죠. 진짜 그렇게 생각해? 기득권층들이 막 애써 막 노력해가지고 막 치열한 경쟁에 승리해가지고 권력을 딱 잡았어. 그러면 나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가 공평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지 이러고 만든다고? 걔네 왜 그렇게 애써서 노력해서 그렇게 권력 명예 왜 진 거죠? 세계 평화를 위해? 아이언맨이야? 공평하고 기회 균등한 그런 세상 이런 걸 만들기 위해? 아니겠죠. 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지 새끼들 잘 먹이려고 지 새끼들 더 잘 키우려고 그래서 하는 거지 뭘. 맞아요, 틀려요? 야, 니네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열심히 돈 벌고 왜 열심히 건물주 되려고 그렇게 애쓰시고 계세요? 다 엄마 아빠들 물어봐. 꿈이 다 건물주야. 하나님 위에 건물주라고. 맞아요, 틀려요? 맞지? 왜 그러시는 거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공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 잘 먹고 잘 먹이려고 그거 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럼 경쟁에서 승리해. 어때? 기득권층이 되었어.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사회구조를 어떻게 만들겠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 거지 뭘. 맞아요, 틀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볼 때는 사회구조는 평등하고 안정된 구조야, 불평등 구조야? 불평등 구조야. 이해됩니까?
세습적 구조일까? 아니면 공정한 구조일까? 세습적 구조야. 불평등하고 세습적인 구조야. 얘들아, 이런 게 숨어 있을 수밖에 없어. 설마 기득권층들이 미쳤냐고. 그렇게 뽕빨나게 애써가지고 권력 잡아놓고 세계평화 이루어내고 공정경쟁 질서 만들고 이런다고? 그 누구도 알겠죠? 유리함이 없는 그런 진짜 공정한 세상 만든다고? 지 새끼들 유리한 세상 만들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회구조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불평등하고 세습적인 형태 구조일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반면에 기능론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의 사회구조는 어떤 구조라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구조야. 우리 모두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구조라고. 그러면 이대들이 볼 때 사회구조, 사회제도는 어때? 공정 경쟁 질서고요. 다시 뭐라고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정 경쟁 질서가 이루어지는 세상이고요. 기회는 모두에게 어때? 균등하다. 알겠죠? 그래서 사회구조는 공정한 경쟁 질서, 기회균등이 실현되는 그런 구조야. 안정된 구조야. 아름다운 구조야. 판타스틱해. 알겠죠? 이네들이 볼 때는 어때? 사회구조는 불평등하고 세습적이야. 누구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승리한 기득권층들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구조야. 야, 이 인지상정 아니냐?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래서 고려시대 때도 조선시대 때도 기득권층에게 유리함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양반 새끼들은 그냥 거의 뭐 독점적으로 권력 다 차지하고 관직 다 가져가고. 맞아요, 틀려. 옛날 진골귀족 세상은 더했죠. 삼국시대 때 막 골품제 막 이런 거 보시면요. 아예 귀족 안에서도 등급에 따라 관등 상한선이 정해져요.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진골귀족이야. 그럼 일관등까지 가는 거고요.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육두품 집안이야. 알겠죠? 그럼 6관등 이상 못 올라가요. 알겠죠?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5두품 귀족이야. 그럼 10관등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엄마 아빠 평민이야. 좆된 거예요. 알겠죠? 그냥 평생 농사짓고 살아야 돼.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이해되죠? 왜? 그때는 귀족들의 세상이니까. 귀족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사회체제를. 이해됩니까? 지금은 다를 것 같아요? 똑같다고요. 이해됩니까? 지금 진짜 모두에게 공평하고 기회가 균등한 세상일까? 아니라고. 교묘하게 겉으로는 당연히 기득권층들은 되게 안정되고 기회가 균등하고 이런 구조라고 선전을 해 되겠지만 내막을 잘 들여다보면 분명 기울어져 있다고. 이 사회는 잘 포장해 놓으니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교묘하게. 이해돼요? 저거 안 봤어요? 교육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냐? 스카이캣을 안 봤어? 봤지? 스카이캣을 봤지, 그지? 안 봤어? 거기 나오는 아이들은 다 학생부 종합 형태로 대학을 들어가는. 근데 학생부 종합을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합니까? 맨날 토론 같은 거 하고 부모들이 다 무슨 뭐 교수고 막 짜고 막 이러니까 애들한테 뭐 해서 선생을 막 입시 컨설턴트를 막 몇백만 원씩 들여가면서 다달이 막 서가매. 알겠죠? 그러고 시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들어. 우리는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알겠죠? 그런 특권적인 어떤 입시 컨설팅을 받으면서 들어가는 거라니까. 이해돼요? 혹시 그런 거 못 봤나요? 재벌가 3세, 2세, 3세 이런 애들 보면 학벌이 다 좋아요. 아예 뭐 중앙대 이런 학벌도 없어요. 최소 한양대 이상이야, 다. 알겠지? 근데 전형들이 웃겨. 정시로 가는 애가 없어. 뭐로 가는 애가 없다고? 정시로 가는 애가 없어. 전부 뭐야?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야. 재밌는 건 도대체 왜 다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거지? 한국에서 학교 다닌 애가 없어요. 없다니까. 다 외국 가서 한국으로 이렇게 거꾸로 들어와요. 되냐? 그 전형이 있어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전형 막 이런 전형이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외국에서 학생들이 들어오는 전형인데 외국 학생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올까요? 미국 학생들이 연대 좋으니까 연대 들어올까요? 하버드 가지?
그냥 야, 스탠퍼드 갈까요? 연대 갈까요? 스탠퍼드 가지 왜 연대를 왜 갑니까 걔네가. 한국을 살 것도 아니고. 알겠죠? 그러니까 전부가 언더우드 전형은 누굴 위한 거예요?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한국계 학생들. 알겠죠? 너네는 그거 왜 안 했어요? 윤서 너 왜 안 했어 그거? 돈이 없어. 돈이 없죠. 외국 체류비가 얼만데. 이해됩니까? 교묘하게 짜여져 있다니까요. 알았지? 우리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전형을 만들어 놓고 지네들만 들어가요. 알겠지? 불쌍한 새끼들, 그죠? 응, 얘네들은 그렇게 바라보죠. 그래서 사회구조는 불평등하고 세습적 형태 구조기 때문에 사회구조는 항상 안에 내재적 모순이 있어. 근데 이게 겉으로 잘 안 드러날 때, 잘 포장이 돼 있을 때, 안정되고 아름다운 구조인 것처럼 포장이 돼 있을 때는 이게 드러나질 않죠. 그럴 때는 안정적으로 흘러갈 테죠. 하지만 이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 어떻게 돼버리면 어느 순간 이게 드러나는 시점이 와. 뭔가 포장해놨던 알겠죠? 겉포장이 벗겨지는 순간. 모두가 우리 사회가 이런 거였어? 인식하게 되는 순간.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 그때 거기에 대해서 저항에 봉착하게 되죠. 누군가는 저항하게 돼 있거든. 그 상황이 갈등 상황이야. 다시 무슨 상황이라고? 갈등 상황이야. 얘네들이 볼 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어. 왜? 사회구조는 본질적으로 불평등 구조일 수밖에 없거든.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구조일 수밖에 없거든. 설마 얘네들이 진짜 평등하게 만들 리가 없잖아. 그 당시 기득권층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건데.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있어야만 해. 갈등이 없이는 사회는 나아질 수 없으니까. 돼요? 물어볼게요. 발전이 무슨 뜻이죠? 더 나아지는 거. 나아지는 거. 발전. 잘 봐. 발전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변한다는 거예요. 발전은 변화하는 겁니다. 대신 어떻게 변화하는 거? 긍정적인 변화,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발전이라고 부르고요. 알았죠? 발전하는데, 변화하는데, 과거의 나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뭐라 그럴까요? 과거에 나빴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퇴보라고 부르죠. 이해됩니까? 얘는 과거의 부정적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퇴보라고 불러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 말 이해해봐. 발전이 있으려면 저항이 있어야 되고 갈등이 있어야 돼요. 다시 뭐라고? 발전하려면 저항, 갈등이 있어야 돼요. 왜? 갈등이 없고 저항이 없다는 건 현실 체제에 아무런 불만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현실의 체제에 불만이 없으면 왜 변해? 아무도 불만이 없으면 변해? 변할 일이 없지. 불만이 있어야 일단 변화한다고. 그래야 뭐 발전을 하든 퇴보를 하든 나발뛰기도 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 사회는 항상 이런 불평등하고 모순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구조를 문제점을 드러내주고 뭔가 변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준다고. 이거 없이는 변화 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어.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잠자고 있던, 드러나지 않고 내재되어 있던 모순점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역사 수면 위로 다 드러나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뭔가 사회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때부터 열리게 되는 거지. 말뜻 이해됩니까? 항상 이렇게 발전해 왔어. 설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들이 스스로가 알아서 스스로가 막 자신들의 권력을 알아서 내려놓고 어떤 안정된 구조로 스스로 가야지 깨닫고 그러면서 호혜적으로 막 베풀면서 그렇게 사회가 변할 것 같아? 가진 자들이 그럴 리가 없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눈물을 머금고 조금이라도 평등한 세상으로 그렇게 전환시켜 주는 거거든요. 갈등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부정적 요소가 아니야. 오히려 발전의 원동력이야. 항상 역사는 이렇게 발전해 왔고 사회구조는 항상 이렇게 변화 발전해 왔다고. 알겠습니까?
이네들이 볼 때 사회제도 법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모든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야? 아니면 기득권층들이 자기들끼리 합의한 거야? 자기들끼리 합의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했어. 특정 집단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다. 다시 뭐라고? 모든 구성원의 동의 합의에 기초한 게 아니고요. 특정 집단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합의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사회제도 법은. 이해됐어? 알았지? 근데 솔직히 이게 맞지 않냐? 근데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나는 이런 면이 더 많이 보여. 이해를 못하네요. 자, 예를 하나 들어줍시다. 입시제도가 왜 이렇게 복잡해지고 다변화될까요? 아니 그냥 학생 뽑을 때 다 수능 보고 내신 성적 다 봤잖아요. 그죠? 그거 두 개 합산 점수로 뭐 내신 50%, 수능 50% 해가지고 그렇게 학생 뽑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나? 뭐 잠재성 평가. 솔직히 잠재성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에게 뭐가 잠재돼 있어? 알아 니네? 그거 어떻게 평가할 건데 내 잠재성을? 잠재성을 어떻게 평가하냐니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평가 기준이에요. 내 너의 잠재성을 들여다보겠다. 무슨 관심법이야 지금? 말도 궁예냐고. 뭐 말도 안 되는 해치거리라고 있어.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학생부의 선생님이나 얘가 했던 활동 내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얘 잠재성을 평가하겠대. 지랄하고 자빠졌네. 알겠죠? 진짜 주관적이고 웃긴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제도들이 도입이 됩니다. 외국어 특기자 전형 그딴 게 왜 들어오냐고. 이해돼요? 외국어 특기가 있으면 외국 가서 학교를 다니세요. 왜 한국 대학을 들어와요? 아니면 외대에서만 뽑든가. 이해됩니까? 모든 데 다 일반화돼 있잖아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알겠죠? 정원 외 전형으로 해서 언더우드 전형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복잡해집니까? 야, 입시제도가 이렇게 복잡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걸까요? 기득권층이야. 이건 연구 결과 나오는 거야. 입시제도가 다변화되면 다변화될수록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가 없어져요. 일반고 학생들이나 우리 그죠? 주요 학군지가 아닌 지역 학생들은 들어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입시제도 알아요? 알아요? 잘 모르죠. 고3 때도 몰라요, 우리는. 그럼 대학 가려면 누구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면. 그냥 입시 컨설팅 안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니네 입시 컨설팅 한 번 받는데 얼마인지 알아요? 50만 원이야. 1회 2시간 상담 50만 원이야. 받지 마. 나한테 와. 그렇죠? 가서 돈지랄 하지 말고 엄한 짓거리 한다고 하고 컴퓨터 치면 도로록 나오는 거 그대로 갖다 한 장 받아와. 알았지? 맞지도 않는 거. 알았지? 해짓거리 하지 마요. 어쨌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입시도가 다변화되면 학생들이 노력한 대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부모의 재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입시 컨설팅을 받아야 되거든. 이해됩니까? 또 학생부 종합이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서류 전형이네 막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순간 학교에서 교육받는 것 이외에 다른 사교육이 꼭 또 필요해진다는 얘기거든. 학교에서 논술 해줘요? 근데 논술 전형이 왜 나옵니까? 웃기지 않나? 아니 학교에서 교육만 받으면 대학 갈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학교에서 논술 가르치든가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대로 내든가. 알아듣겠죠?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해요. 막 영어 면접을 봐요. 학교에서 영어 면접 해줘요? 선생님들이 영어를 못해요. 근데 뭘 영어 면접을 해요. 이해되죠? 그렇다니까. 웃기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입시제도가 다변화되면 다변화될수록 일반 어떤 학군지 지역에서는 학생의 노력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학교의 지원, 선생님 앤드 학부모의 지원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일반 학생들은 들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전형들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만들어지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 알아듣겠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니네 학종으로 들어가요? 저는 학종으로 대학 갈랍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그런 생각 안 하죠? 왜 꿈꾸지 않아요? 학생부 종합으로 가기 어려운 거 알아요, 몰라요? 일반고에서 못 가잖아요. 우리 못 간다니까요. 몇 명이나 있어요. 없어 못 가요, 우리. 우리 뽑자고 만든 전형이 아니니까. 됩니까? 졸라 슬퍼졌죠, 그죠? 갈등론 공부하다 보면 슬퍼져요. 세상이 족같아 보이거든,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기득권층들이 짜놓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걸 뭐해? 그렇지 않은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해내죠. 됩니까? 내가 보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2021년인가? 21년 입시인가? 통영여고 학생이 만점을 받아서 만점 받은 학생 중에 통영여고 학생이 만점을 받았거든. 통영이니까 저 경상남도 바닷가 거기야. 근데 이 학생이 만점을 받은 거야. 나머지 학생들은 다 어디야? 다 강남이야. 만점자가. 여기 나온 거야. 엄마가 떡볶이집 한대. 근데 얘 엄청 선전하더라고. 그냥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일면기사 빵빵빵 때리고요. 뉴스에 막 애 등장해가지고 막 저는 EBS 하고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들의 수업만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 갔어요. 이러고 선전하더라고. 알았죠? 근데 이거 왜 선전할까요? 이게 왜 이렇게 선전하는 것 같아? 야, 나머지 만점자들은 다 강남 주요 학군지 애들이라니까, 대치동 애들이라니까? 근데 얘 혼자야. 근데 얘만 나와. 뉴스에서 일면에서. 왜 얘만 그렇게 부각시킵니까? 입시 제도가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걸까? 우리 사회는 불평등하지 않아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 균등한 구조랍니다, 여러분. 이거 말하고 싶은 거야. 내가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한테 물어보고 싶어. 아니, 나머지 애들은 다 강남 사교육 엄청 때려받은 애들인데 걔네는 왜 얘 선전 안 하고 광고 안 하고 얘네만 갖다가 그렇게 뒤립다 선전해야 됩니까? 99% 그게 아닌데. 이해되죠? 뭐 말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평등하다, 공정하다. 이 사회는 공정경제 질서다. 이렇다, 아름답다. 저항하려 하지 마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기득권층들은 교묘하게 뭐합니까? 마치 이 사회는 그렇게 불평등하지 않은 것처럼 포장해요. 알겠죠? 사람들은 그냥 그걸 보고 뭐해? 믿죠. 알겠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 그 순간이 되면 사람들은 저항하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나아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론자들은 사회는 항상 뭐 한다고 봐요? 갈등을 통해 변화 발전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 조금이라도 평등한 구조로 조금씩 나아간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아진 구조 속에도 반드시 뭐는 들어있어? 모순점들은 있게 돼 있어. 기득권층들은 절대 완전 평등한 세상을 만들지 않으려 하거든.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항상 필요하고 갈등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모순이 극복되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알겠죠? 그렇게라도 한 단계라도 조금이라도 나아져 가는 것이다. 사회구조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변화지향적이야, 안정지향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의 시각을 진보적 시각이라고 하지. 다시 뭐라고? 진보적 시각이라는 건 뭐야? 안정지향적인 게 아니고 변화지향적이라는 얘기야. 알겠죠? 변화 발전지향적이다 이 얘기야. 사회구조를 이런 식으로 주로 바라보죠. 자, 이제 하나 더 가볼게. 사회 불평등 현상. 다시 뭐라고? 사회 불평등 현상. 잘 들어. 사회 불평등 현상이 뭘까? 사회적 희소 가치가 차등 배분된 현상. 다시 뭐라고? 사회적 희소 가치가 차등 배분된 현상. 다시 뭐라고? 차등 배분 사회적인 희소 가치가 차등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현상. 뭐 얘기하는 거야? 부권력, 명예 같은 희소한 우리 사회적 가치들이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있다고.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홀딱 아무것도 못 갖고. 이해돼요? 생각해 볼까? 의사, 환경미화원,
선생님, 환경미화원 형님들 되게 좋아해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멋진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내 친구도 환경미화원이고. 알았지? 힘들어요, 일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니까. 쓰레기들이죠, 의사들. 쓰레기 의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지? 아유. 나봐. 의사들 평균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600. 한 달에 600 번다. 아유, 소박한 년. 진짜. 나봐. 개원의니까 자기 병원 막 개원한 의사들 있죠? 개원의를 기준으로 할게요. 1600 업. 아이고, 2천. 한 달인데 5천 너무했고요. 순수익이야. 총 매출 말고 다 띄고 가져가는 거 2,500이에요. 일반의 의사가 2,500, 치과 의사가 2,100 정도 됩니다. 한 달. 알았지? 한의사가 한 1,700 정도 된대요. 왜? 환경미화원 얼마 벌어갈까요? 한 달에? 200은 넘고요. 350 정도 됩니다. 400이 좀 안 돼요. 됩니까? 몇 배 차이 납니까? 한 7배 가까이, 약 7배 정도 차이 나죠? 돼요, 안 돼요? 이게 사회 불평등 현상이야. 다시 뭐라고? 자, 어떻게 생각해? 윤서야, 네? 의사들은 한 달에 2,500 벌고 환경미화원은 350 벌어.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 인정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족같은 현상이야? 이건 사회 문제야? 해결 과제야?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네. 왜요? 그러니까 어. 어느 정도 노력을 했으니까. 노력을 했으니까. 의사들은 그만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은 노력을 기울이죠. 선택. 선택? 아, 얘네는 선택을 족같이 한 건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해서.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응. 아니면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 그러니까 더 많은 노력을 통해 누구나 쉽게 담당할 수 없는 고차원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반면에 얘들은 별 노력 없이 누구나 쉽게 담당할 수 있는 저차원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게까지. 아,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의사는 진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담당하기 어려운 고차원적 기능인 건 맞잖아요. 환경미화는 별 노력 없이도 할 수 있죠. 너도 내일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쉽게 누구나 담당할 수 없는 고차원적 기능을 담당하고 여기는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누구나 쉽게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차원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노력에 대한 합당한 대가다. 알겠지? 이거 꼭 문제시할 필요까지는 없다. 알겠죠?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죠? 그게 윤서 생각이겠죠. 돼요? 이게 누구의 시각일까? 둘 중에? 기능으로. 이 얘기의 전제는 뭐가 전제돼야 성립되는 거야? 우리 사회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했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똑같이 주어져 있었고 이런 전제하에 성립되는 이야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의사는 환경미화원보다 훨씬 더 사회적인 기여도가 높은 기능이다라는 것에 동의했을 때 나오는 얘기야. 알았지? 선생님이 까줄게. 진짜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했을까요? 니네가 의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의사를 꿈꾸지 못하는 이유. 너무 높아서? 그래,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하고 일반 요 정도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만 니네 했으면 니네도 의사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의대 가는 학생들 중에 현역 학생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현역 학생. 10%는 넘어요. 30%가 안 돼요. 30%가 채 안 됩니다. 기본이 삼수예요. 뭐라고요? 기본이 삼수예요. 현역으로 들어가는 애가 거의 없어요. 됩니까? 요번에 학원에서 지금 들어간 애 한 명 있었죠. 치대. 아, 못 들었어요?
재수했어요. 고척고등학교 내신 1.3 맞은 아이인데, 거의 뭐 정규 1, 2등 했던 아이죠. 근데 걔가 현재 현역으로는 못 들어갔고요. 1년 재수해서 들어갔거든, 걔. 요번에 치대 세 군데 붙어갖고 경북대 치대 들어갔습니다. 알았지? 응. 근데 생각해봐. 그 아이가 얘기를 해요. 와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현역은 재수생은 절대 따라올 수 없어요. 자기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열심히만 하면 재수생들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개소리예요. 그러더라고. 가서 해보니까 절대 이길 수 없대요. 현역 학생들은. 그러니까 어디서 공부했냐고요? 여기 목동에 있는 하이퍼? 목동 하이퍼? 알아요? 목동 하이퍼 재수학은 거기서 공부했거든. 근데 1.3이니까 아무래도 장학생으로 들어갔죠. 40% 할인받고 들어갔어요. 장학생이라서. 그래서 얼마게 한 달? 40% 할인받아서 한 달 얼마게? 160. 한 달에 160. 그죠. 무슨 뭐 기숙사비만 한 거야? 뭐야? 600. 600, 넌 너무 심했다, 야. 야, 한 달 600이면은 할인 안 받으면 1000이야? 알겠죠? 한 달 400이래요. 이것도 충격이죠. 그럼 40% 할인된 가격이니까 할인 안 받으면 얼마예요? 5,500 가까이 돼요. 얼마 된다고요? 1,500. 5,500 정도 돼요. 550. 한 달에 550이야, 550. 알겠죠? 한 달에 550. 야, 그럼 물어볼게요. 1년이면 얼마죠? 또 계산이 안 되네. 그냥 뒤에 50배, 500이라고 쳐. 말도 안 되는 건데 500이라고 쳐. 1,000. 500이면 6천이죠, 1년에. 학원비만 얼마라고요? 6,000. 니네 1년에 6천만 원이 애들 개 이름이야? 아니요. 6천만 원이면 연봉 6천만 원이면 웬만한 직장에선 받을 수 없는 연봉이야. 그게 재수하면서 들어가는 돈이라니까? 알았지? 얘는 학교 다닐 때 뭐 이런 거 안 했을까? 아이고 온갖 것 다 했죠. 알겠죠? 일단 우리 학원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다녔고요. 알았지?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했죠. 걔네 부모님이 아마 저쪽에 있는 아이캔 학원인가 거기 원장님이세요. 엄마가 영어, 아빠가 수학. 알겠죠? 그 수학 2등급 맞아갖고 아빠한테 졸라 죄송해하더라고. 근데 국어는 99% 나왔어요. 근데 우리 학원에서 이제 국어는 하고 우린 영수를 안 하니까 근데 거기서 이쪽으로 보냈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또 여기저기 학원 다니고 막 과외도 붙이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재수해가지고 그 돈 써가면서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해됩니까? 야, 얘는 약과야. 얘 나은 거야. 재수생도 보기 힘들어. 3수 이상이야. 선생님, 사촌형은 나 아직도 기억나. 나하고 나이 차이가 6살 차이 나거든요. 한참 형이죠. 그 형 고등학교 때 나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까. 알겠죠? 결국 의대 갔거든? 육수했어, 육수. 육수. 무슨 냉면이야, 육수게? 알겠죠? 육수 뽑았다니까, 그 형이. 그 형은 나 대학 갈 때 같이 갔어요. 알겠죠? 결국 의대 갔거든. 어떻게 공부했게? 전 과목 과외, 초등학교 때부터. 그 집이 잘 살아요. 종합병원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전 과목 과외예요. 그걸 육수를 했어요. 알겠죠? 이렇게 안 하고 들어간 학생 보기 드물어요. 의대생 중에. 이해됩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야. 하이퍼 자기 의대반이 있었는데 최상위반 의대반에 있었는데 거기 애들이 의대 다 들어갔다고. 근데 기본이 뭐야? 3수, 4수, 5수야 애들이. 알겠죠?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우리 웬만한 부모들은? 안 된다니까. 진짜 기회가 공평했다고? 그랬을 것 같아? 순진한 것들아. 택도 없는 소리. 니네도 그만큼 때려 벗으면 했어 이것들아. 알았지? 왜 웃어? 알겠죠? 그만큼 못 해주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기회가 공평했다고 지랄 떨고 자빠졌네. 알아듣겠죠? 안 된다니까 니네는. 됐어요? 우리 사촌 형 되게 똘똘할 것 같아? 아니? 안 똘똘해. 알겠죠? 맨날 모르겠다고 그냥 뇌를 한 땀 한 땀 개주시키는 거야. 과외생 붙여가지고. 알겠죠? 이탈리아 장인 정신으로. 알겠지? 그래가지고 겨우 갔거든. 가잖아. 내 말이 이해됩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기회가 공평했다는 얘기는 하지도 마. 알겠죠? 이거는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했다는 전제하에 그만큼의 능력, 노력을 기울였지 않냐. 그러니 합당한 보상이다 이런 얘기야. 다음 두 번째. 진짜로 기여도가 다를까? 의사들이 하는 의료 기능과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환경미화 기능은 그 중요도의 차이가 있을까? 야, 의사들 없으면 다 죽겠죠.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 조선시대 사람들 다 뒤졌겠다잉. 의사들 없었는데. 야, 요번에 의사 파업해가지고 막 전체 의료계가 막 난리 난 것처럼 막 선전했는데 진짜 그랬어요? 막 응급실 뺑뺑이 돌다 막 사람들 죽고 그랬다며. 여기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 나 없다니까 주변에 아무도. 알겠지? 물론 어딘가 이렇게 뒤지다 보면 한둘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실제로. 독감 걸려 죽는 사람보다 적었을걸? 의사들 없어도 그렇게 안 힘들어. 이해됩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원래 인간의 몸 자체가요. 어때요? 알아서 모든 병을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게끔 세팅이 돼 있는 인체 구조예요. 그 인체 구조의 그 신비로운 어떤 세팅을 의사들이 다 아나요? 몰라요. 그래서 웬만한 건 우리 몸이 알아서 치료하는 거고요. 그 치료하는데 이런 약재가 조금 도움이 되더라. 이런 걸 경험칙상 알아가지고 조금 조지해 줄 뿐이에요. 치유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니들 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해됩니까? 심지어 의사들 뭐 합니까? 들어가 보면 되게 웃기죠. 딱 들어가 보면 뭐예요? 어디 아파 오셨어요? 물어봐요. 나한테 그걸 왜 물어봐요? 지가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대단하시면 맞춰야지. 나보고 증상을 말하래. 알겠죠? 그리고 증상을 말합니다. 뭐 어디 아프고요, 어디 아프고, 어디 아프고 막 얘기해요. 그럼 뭐 합니까? 뭐 대략 이런 거 같네요. 이런 거네요도 아니야. 이런 거 같네요. 알겠죠? 이 약 일단 드셔보시고요. 뭐 이 약 한번 먹어보고 약장수야? 일단 드셔보시고요. 3일간 드셔보시고 예열 안 내리면 다시 오세요. 많이 들어봤죠? 뭐 하는 거야? 이건 거 같은데 한번 먹어봐요. 안 맞으면 다시 와. 그때 다시 쳐봐가지 뭐. 알겠죠? 야, 없어도 안 죽어요 별로. 이해됩니까? 웬만한 의사 처방은 나도 내려요. 됐습니까? 엊그저께 우리 아들 눈 다래끼 나가지고 딱 보니까 다래끼야. 이 정도 살아보니까 알겠어. 알겠죠? 그리고 딱 보니까 다래끼야. 그래서 야 가서 빨리 약 먹자. 이거 아니면 골마 터진다. 그 병원 갔어요. 간호사가 뭐래요? 어디 아파왔니요? 다래끼예요. 내가 진단을 내렸죠. 그랬더니 아니 증상을 말하세요. 다래끼라니까요. 그래서 그랬더니 써갖고 들어가더라고. 의사가 어디 아파하니? 다래끼예요. 그랬어. 그랬더니 아유 그 제가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다래끼네요. 그러더라고. 다래끼지 뭘? 딱 보면 나오는데. 이해됩니까? 우리 아들 팔 아프다고 와요. 그러면 애 막 다리 부러졌다고 막 전 엄살이랑 엄살을 다 부려요. 알겠죠? 선생님 이렇게 다리 만져보죠. 이렇게. 이래요. 부러진 거 아니에요. 부러지면 아예 근처도 못 가요. 다리 부러지면 아예 다리 드는 순간부터 애가 자지러집니다. 알았죠? 그 선생님 진단을 내렸죠. 야, 이거 인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알겠죠? 발목 아대하고. 그래도 병원 가겠대. 데려갔어. 뭐래요? 인대 늘어났대요. 알겠죠? 저 발목 많이 쓰지 말고 아대 좀 하래요. 진단 똑같다니까요. 선생님 어렸을 땐 더 심각했었어. 고대 안암 고대병원에 내가 어렸을 때 아기 때 입원했잖아. 병명을 모르는 거야. 열이 나는데 이제 약을 먹어도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내리지를 않아. 알았지? 그 의사들이 막 진단을 내지 아무도 처방을 못 내리는 거야. 뭐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내리질 않으니까. 이해되죠? 독감 먹었을 때 일반 해열제로 안 내리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독감약도 안 들어요. 알았죠? 근데 선생님이 어머니 얘기가 선생님 아기 때니까 난 기억도 안 나죠. 누워 있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딱 보더니 아이고 황달이네 그랬대요. 엄마 듣고 있다. 그래가지고 의사 불러갖고 이거 황달 아니에요? 그랬더니 의사가 진단이 황달이에요. 며칠 동안 진단 못했던 걸 옆에 있는 할머니가 진단했다니까. 아이고 황달이네. 이해되죠? 뭐 그렇게 대단하게 고차원적인 일을 합니까 지들이. 알았지? 너무 까대렸나? 어쨌든 근데 여기 봐봐. 환경미화원들 일 어때요? 안 중요해요? 니네 환경미화원이 파업하면 무슨 일 벌어질 것 같아요? 이분들 한 달 파업하면 진짜 좆대요 진짜. 니네 못 보던 쥐를 볼 수 있을걸? 들쥐들 들끓고요. 전염병 돌고요. 사람들 진짜 막 뛰쳐나갈걸 전염병 때문에.
길거리 냄새 나고 막, 와, 그거 어떡할 거야. 그 알죠? 막 할로윈데이 때 그 로데오 거리의 그 냄새. 막 여기저기 막 오바이트 막 쏠려 있고 막. 알겠죠? 막 이렇게 쥐레 받치잖아. 막. 그치? 느낌 옵니까? 어떡할 건데. 내가 볼 때 이게 기능이 좀 저기 하다고요? 다음. 여기는 노력을 훨씬 더 많이 기울였기 때문에 고차원적 기능에 종사하지 않냐. 누구나 쉽게 담당할 수 없는 기능에 종사하지 않냐. 그냥 그만한 대우가 있어야 되지 않냐. 아, 그래서 편하게 일하잖아요. 환경미화원은 어때요? 일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의사들 앉아가지고 맨날 뭐야? 다음이요. 그렇죠? 어디 아파오셨어요? 이거 드셔보시고 3일 후에 다시 오세요. 알겠죠? 다음이요. 이거 하고 있잖아. 황교미한테 그때 뭐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쎄빠지게 일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됐지. 그걸로 성이 안 차? 중요도가 떨어지기를 해. 맞죠? 그만큼 힘들게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지 않습니까? 의사는 마치 되게 고결한 일을 하는 것처럼. 야, 의사들은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포장한다니까 또. 어떻게 포장해? 그런 생각 안 해봤지? 영화 드라마를 잘 보세요. 맨날 누구 주제야? 낭만 닥터 김사부, 슬기로운 의사생활, 막 중증 외상센터. 맞아요, 틀려요. 맨 의사들은 어때? 막 밥 먹다가도 막 뛰어가는 장면이 맨날 나오고요. 알겠죠? 자기를 막 갈아 넣으면서 환자를 위해 희생하는, 환자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 막 기쁨을 느끼는 막 그런 모습이 막 난무하고요. 맞아요, 틀려요. 진짜 그런 의사 봤어? 난 본 적이 없어. 야, 의사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게 뭐래요? 쉽게 말하면 응급의학도 외과. 외과 그러면 외과 의사로 가면 뭐예요? 다리 이렇게 하나 들고 가고 다리 붙여주세요 막 이러잖아. 어때? 힘들죠. 막 흉부외과 막 이런 거 어때? 막 심장 떼고 막 간 이식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돼. 사람 그냥 손가락 까딱하면 죽어버립니다. 알겠죠? 그 부담스럽고 싫죠. 사람의 생명에 직결돼 있는 건 사실 그런 건데 안 하려 그런다고 다들. 전부 뭐만 하려 그런데 죄다. 성형외과. 미용사 아니야 미용사? 맞아요, 틀려요. 피부과, 생명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그리고 멀쩡한 사람 만지는 거. 이해돼요? 눈꺼풀 올려주고 막, 알겠죠? 얼굴 턱 깎아주고 막 이러는 거. 이해됩니까? 전부 그거만 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뭐 그렇게 의사들이 대단하다고 맨날 가가지고 막 전부 들어가서 맨날 손 이러고 있고 막 그죠? 메스 해가지고 맨날 가르고 있고. 맞죠? 맨날, 그죠? 레드코드 이러면 막 달려가는 모습 맨날 찍히고 막 그죠? 헬기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그런 의사가 세상에 어딨냐? 본 적이 없다 내가. 그런 거 만들면서 뭐 하는 거야? 의사들은 되게 고결한 직업인 양 막 광고하고 선전해 대는 거야. 그러면서 마치 그네들은 그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처럼 알겠죠? 그만한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선전을 해야 되죠. 됐습니까? 슬기로운 청소부 생활 이런 거 없잖아요. 니미를. 맞아요, 틀려요? 맞지. 얼마나 멋진 직업인데. 됐습니까? 자,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 현상 기능론자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사회적 기능의 분화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 합당하게 배분되어진 사회적 가치가 배분됐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정도에 따라 합당한 배분의 결과 나타나는 합당하게 배분된 거야. 그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정도,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가지고 사회적으로 또 중요한 기능과 그렇지 못한 기능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합당하게 가치들이 배분된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이해됩니까? 결과 나타나는 필수 불가결한 현상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and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어떤 사회에서나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 사회적 기능 분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 기여도가 다른데 각각. 노력의 정도, 능력의 정도가 다르고 거기에 따라 합당하게 배분된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만약에 이런 이 차등 배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하려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오히려 이렇게 말해. 균등 분배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다시 이해됐어요? 기대치는 사람들을 열심히 살게 만들어 나태하게 만들어. 아니 균등 분배 기대치는 뭐야? 열심히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든 그냥 똑같이 산다. 이해 안 됐어? 균등하게 똑같이 분배된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든 이 사회는 모든 분배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고르게 분배된다. 이런 기대치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열심히 살까 안 살까? 안 살아요. 이거는 오히려 사람들의 사회적인 삶의 동기를 저하시킨다. 이해됩니까? 삶의 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오히려 어느 정도 차등 분배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불평등함이 있어야 합당한 배분으로서 기여도에 따라 능력의 정도에 따라 이 차등이 존재해야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뭔가 동기가 생겨난다. 이런 면들을 강조하죠. 이해됩니까? 갈등론자들은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바라볼까요? 불평등한 사회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인한 부조리 현상, 잘못된 현상이야 이거. 기득권층들은 이거를 교묘하게 진짜 기여도가 높은 만큼 합당하게 배분받아가는 것처럼 그려내겠죠. 이해됩니까? 하지만 내막을 잘 들여다보면 어떻다. 다 개소리다 이거. 알았지? 실제로 드라마 영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막 멋지고 막 뭔가 헌신적이고 이 보람 있고 이런 직업은 다 뭐로 나와 맨날. 변호사, 검사, 판사 아니에요? 맞죠? 뭐 1,000원짜리 변호사 맞죠? 열혈 검사 맞아 들려요? 맨날 그거 아닙니까?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맞지? 전부 변호사 막 이런 직업만 멋지게 그리죠. 이해됩니까? 다 누가 주도하니까 세상을. 기득권층들. 그 사자들이 기득권이거든. 이런 식으로 그려낸다. 세상은 보기에 따라 이렇게 양쪽 면이 다 보여요. 근데 솔직히 이런 면이 없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죠. 나는 이것도 솔직히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 다 똑같이 균등하게 보면 된다면 누가 열심히 노력합니까? 맞지? 어느 정도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의 정도에 따라 차등 분배는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완전히 그렇다고 이런 불평등한 면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해돼요? 솔직히 너희 부모님들이 니들이 열심히 좀 했으면 그냥 6년 동안 과외시켰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안 했잖아 이 새끼들아. 많이 들려요. 맞지? 그런 면도 있기는 하지. 근데 분명 이런 면으로 이해되는 것들도 되게 많죠. 그래서 얘네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균등 분배, 차등 분배가 너무 많이 되면, 너무 차등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 사람들끼리 간의 사회적인 위화감을 자꾸 높여.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죠. 이런 면들을 강조하지. 알겠습니까? 되죠? 마지막 하나 지문만 하고 끝낼게요. 이거 맞출 수 있을까? 경쟁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 경쟁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 아니 누구냐고 뭘 끄덕여. 기능론 갈등론 중에 누구냐고. 경쟁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 기능론. 넌 왜 기능론? 사회적 삶의 동기. 비슷했어. 그러니까 왜? 경쟁을 해야지. 어쨌든 이긴 사람이 뭐라도 더 얻을 테니까. 얘는 그렇게 생각하네?
봐봐.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해. 라고 말한다는 건 잘 들어. 경쟁의 뜻이 뭐지? 싸우는 거. 그러니까 이러니까 맛이 가는 거야. 갈등, 경쟁, 빨갛다, 나쁘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이해되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룰에 대한 공정함이 있어. 공정한 룰이 작동해. 이해됩니까? 그 공정한 룰 아래에서 뭐 하는 거야? 서로 대결. 다투는 거야. 맞아요. 대결하는 거야. 승리한 자가 갖기로 하고 공정한 룰 안에서 다투는 거야. 싸우는 거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갈등이라는 건 뭐죠? 사회구조 룰 자체를 뒤엎으려는 거야. 사회구조 룰 자체를 깨부시려는 게 갈등이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물어볼게. 경쟁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경쟁은 우리 사회를 보다 낫게 만들어주는 꼭 필요하고 긍정적인 거야. 나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건 우리 현실 사회의 질서가 공정한 질서일 때 가능한 얘기야? 아니면 우리 사회 질서가 불평등 구조일 때 가능한 얘기야? 공정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얘기야. 우리 사회가 공정한 경기장, 기울어진 축구장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공정한 룰이 작동하는 경기장일 때 그때나 성립될 수 있는 말이야. 알았죠? 야,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 사회는 나아질 수 있어. 우리 사회 룰은 공정하니까 우리 경쟁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는 우리 현실 사회 구조가 공정하다는 전제하에 할 수 있는 얘기야. 다음 이것도 생각해봐. 경쟁은 꼭 필요해. 이거는 경쟁에서 승리한 기득권 집단 애들이 주장할 바야? 아니면 하층민들이 주장할 바야? 경쟁에서 이긴 자들은 경쟁은 꼭 필요해라고 말할까 안 할까? 뭘 안 해 안 하기는 경쟁에서 내가 이겼는데 알겠죠? 경쟁은 꼭 필요해. 야 싱어게인 이거 우승했어 내가. 알겠죠? 얘는 뭐라 그럴까? 야 경쟁 그런 거 나쁜 거야. 경쟁 같은 거 하면 안 돼. 이러고 말하겠어? 아니야. 야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 있었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모두를 낫게 만들어줘. 이런 얘기는 기득권층들이 할 수, 이게 기득권층들이 좋아하는 얘기거든. 현실 사회를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구조로 바라보는 시각. 이해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인이다. 우리 사회를 공정 경쟁 질서 어떤 룰이 공정하게 작동하는 그런 경기장이라고 우리 사회 구조를 인식하기 때문에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아. 룰이 공정한데 왜? 알겠죠? 이해가 돼요? 갈등하고는 다른 얘기니까 갈등은 기존의 룰과 체제를 엎으려는 시도가 갈등이야. 그거 말고 룰 안에서 서로 대결하는 이런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얘네는 나쁘게 보지 않아. 룰 자체가 공정한 질서라고 보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경쟁을 뭐라고 말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이렇게 봐. 하지만 갈등론자들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볼까? 불필요해. 부정적이야. 왜? 룰을 바꾸려고 해서. 아니 경쟁이 룰을 바꾸려고 해서가 아니고 공정 경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이 사회는 이미 기울어진 축구장이라니까 너희들에겐 알겠죠? 억압 구조일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올라갈 수 없도록 그렇게 짜여진 알겠죠? 그냥 아예 한계가 그어진 구조라니까. 근데 여기서 뭔 경쟁을 해? 경기장 축구장이 기울어 있는데 아무리 때려봐라 저쪽으로 골이 들어가나. 알아듣겠죠? 근데 무슨 뭐 경쟁은 꼭 필요해? 우리 모두를 낫게 만들어 치랄 떨고 자빠졌네. 알아듣겠죠? 돼요? 이미 룰 자체가 경기장이 기울어 있구만 뭘. 그래서 얘네들은 경쟁은 뭐라고 말해? 경쟁은 부정적 현상이야. 됐습니까? 경쟁 구조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아예 룰 자체가 공정한 사회 질서가 아니라고 보니까. 알겠죠? PD 하신다며요. 네? 알겠죠? 모든 사회적인 시사적인 프로들은 다 이 두 가지 시각으로 사회 현상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 프로그램을 만들게 돼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요거 이어서 해드리기로 하고 영상 쌤이 유튜브에다 올려줄 거니까 아이디 빨리. 유튜브 아이디 보냈어? 빨리 보내. 계정 유튜브 계정 빨리 보내. 지금 보내. 뭐 오래 안 걸려.